이런 애국자가 또 없죠. 그동안에 투쟁을 많이 했고 옥고도 치르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우리가 사실 이 무슨 PC가 어떻고 우리 세대에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변 대표가 여기저기서 강연하고 외치고 그런 소리 조금 들었지만은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JTBC 그 조작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변 대표 변고은이 아마 명쾌한 설명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치른 고생이 없고 이거 반드시 보답을 받을 날이 있죠. 곧 옵니다. 난 그때가 곧 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우리 전직 외교관들이 이제 62명이 또 시국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 메이저 신문에는 물론 보도 안 하죠. 언론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장악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 변희재 고문님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차피 보석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른바 고소를 한 JTBC 법인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이제 음해 위해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JTBC 손석희 정도가 이 일을 꾸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 같이 가담했다 보니까 그쪽을 제가 공격할 일은 없어졌어요. JTBC 쪽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고요. 내일이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 시작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보석 조건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태블릿 PC를 관련 재판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최순실을 만나지 마라 그러면 네, 이해를 하겠는데 이 태블릿 PC는 이제 제가 드린 이 자료집 보시면은 정말 10여 명의 대한민국 컴퓨터 전문가들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차기한 변호사가 보석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오늘까지도 재판부가 답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누구를 어디까지 만나고 어디까지 안 만나야 되는지 재판부가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나도 막 가겠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0분이라 그러셔가지고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치고 들어갔다고 사전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론인 구속 사건은요 과거에 대부분 북한 기밀선거와 연결돼가지고 이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 그리고 선거법 주로 지방지들이 이제 특정 후보한테 돈 받아서 무까지 뿌리다가 걸리는 이제 이런 선거법이지. 우리는 그런 이념 어떻게 되냐면 이념이라든지 그 안보라든지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혹했다고 사전 구속된 첫 사례고 OECD 국가에서 원래 없었다가 이걸 미국의 타라오 박사가 조사했는데 최근에 지금 터키가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나라가. 터키에서 와장창 잡아놓으면서 터키에서 2호, 3호, 4호가 막 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특수한 사례인데 저는 옥중에도 그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맞았구나. 내가 만약에 헛다리 짚어가지고 실수했으면 벌금 200~300만 원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번에 이희호 여사 관련해서 미국의 닥터 누구랑 결혼했다고 완벽한 유언비어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벌금 500 나왔어요. 그런 게. 이건 공적 사안도 아니고 그냥 인신공격 위해 가지고 유언비어 유포한 게 벌금 500인데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태블릿 기계에 대한 이 분석을 했다고 제가 1심 징역 2년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틀렸으면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자료집에서요 그 앞부분 보시면은 이제 고든창 변호사에게 제가 이 공개 서한을 보냈고 그걸 다 접수가 돼서
내일 재판 때는 지금 현재 아마 아시겠습니다. 지금 타라오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 재판 참관하기 위해서 재판에 같이 들어갑니다. 뭐 저는 뭐 이미 다 공개 소환됐고 뭐 아마 재판부도 지금 다 파악을 할 텐데 솔직히 전 재판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1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지금 2심에도 우리법연구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법연구회는 뭐고 우리 같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뭐 재판 수십 번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재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판의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 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는데 판결에 대해서 제가 불만 가진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희 종북이다. 1심, 2심 제가 다 졌습니다. 이정희 종북 불렀다가. 근데 옥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가 승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심, 2심에서 제가 졌을 때도 재판 과정은 공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번 재판 받을 때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 것도 있고 뭐 걸린 것도 있는데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을 일단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를 확정하고 그러면은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사실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어서 이게 공적으로 이게 인정돼야 안 돼야 그걸 따지기 때문에 일단 딱 시작하면은 사실 확인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민사든 형사든 양쪽이 이제 증거들을 쫙 제출해가지고 필요하면 증인들 쫙 신청하고 그걸 다 따지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명예훼손 재판이라는 거는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이고 증거 신청이고 저희가 한 것들이 거부를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해줘요 웬만하면은. 그래놓고 판결은 또 이제 판사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정희 관련해서 왜 종북인지를 정말 수십 가지 근거 들어서 우리가 쫙 했는데 그냥 종북 아니라고 때려버리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판사가. 근데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 재판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이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이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재판에 증인과 증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태블릿. 태블릿. 그 증인 누가 나옵니까? 손석희 나와요. 손석희, 그리고 최순실. 최순실. 이 세 개를 다 기각했어요 1심에서 증인. 근데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 재판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이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이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재판에 증인과 증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태블릿. 태블릿. 그 증인 누가 나옵니까? 손석희 나와요. 손석희, 그리고 최순실. 최순실. 이 세 개를 다 기각했어요 1심에서 증인 증거를. 수학한 놈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황당하죠, 이게? 황당해.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JTBC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최순실 게 아니고 JTBC가 조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사실관계 확정해야 되는데 필요 없대요. 태블릿 PC도 필요 없고 최순실도 필요 없고 손석희도 필요 없고 논점이 아니래요 이게. 그래서 막 당황을 우리 도대체 뭔가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사실 이제 젊은 변호사를 우리가 1심 때를 투입한 거는 막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막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차기한 변호사나 뭐 가용석 변호사는 바쁘니까 젊은 변호사를 투입해서 사실관계를 잡는데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사실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옥중에 있었고 이제 바깥에 있는 변호사나 우리 쪽 그냥 빼주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완벽하게 여기서 그래 이 사실을 다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한테 유리하게 돼야 되는 거죠. 무죄 추정 원칙으로 사실 확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고 조작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의혹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지겠다는 얘기는 다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웃기지 마라. 너까지 구속당한다 지금. 밖에서 오판을 했어요. 안 따지니까 그냥 적당하게 무죄로 풀어준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있다가 저는 2년형을 때리고 밖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황희연 대표까지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저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만 착각을 했는데 그럼 이건 또 뭐냐? 제가 구속된 것도 정말 건국 이래 거의 최초고 OECD에서 최초인데 또 한 명을 구속한 거예요. 1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건 또 뭐냐? 제가 구속된 것도 정말 건국 이래 거의 최초고 OECD에서 최초인데 또 한 명을 구속한 거예요. 1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저를 잡아넣었을 때 저는 검찰이나 전 문재인이가 모든 총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태블릿 조작됐으면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지금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이죠. 법원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총책임자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잡혀 들어갔으면 거기서 딱 조용해졌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냥 결사항전을 해버렸다고요. 바로 이런 거 자료집 만들어서 그냥 다 뿌려버리고 막 치고 나오니까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구속시켜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다른 책임자까지 둘을 구속시켰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가 감옥 가기 전에 태블릿 조작소를 제기했던 거는 사실은 JTBC 보도가 한 26건이 오보가 나왔어요. 이 태블릿 보도에 관련해서. 까지 사실 제가 감옥 가기 전에 태블릿 조작소를 제기했던 거는 사실은 JTBC 보도가 한 26건이 오보가 나왔어요. 이 태블릿 보도에 관련해서. 우리는 태블릿 자체를 JTBC랑 검찰이 어떻게 건드렸는지는 상세하게 파악은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언론 출신도 있겠지만은 단독 특종 보도를 어떤 언론사가 했다 그러면요. 그 특종하는 과정이니 그 특종에 대해서 오보를 때릴 수 있습니까? 특종 보도는 정말 보안을 통해서 데스크가 다 따져가지고 그냥 확 찔러서 치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입수해놓고서 그 입수하는 과정에 다 오보가 나오냐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이 오보들이 팍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JTBC 손석희 사장이 직접 이 멘트를 하면서 그 당시에요. 10월 26일입니다. 2016년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문서를 다 수정하고 했다. 연설문 다 고쳤다. 태블릿 PC로. 이렇게 보도해 놨는데 태블릿 PC를 딱 분석하니까 이거 검찰 발표예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어요. 문서를 수정할 수가 없는 태블릿 PC예요. 그 왜 이런 오보를 냈냐? JTBC 이 증인이 법정 나와서 그걸 몰랐다. 우리는 태블릿 PC가 수정 기능 있는 걸 몰랐다. 자, 요거 컴퓨터 좀 그러니까 태블릿이 아니라 컴퓨터랑 똑같은 겁니다. 한글 파일들 쓰시죠, 다들? 한글 파일 딱 누르면은 그 한글 프로그램이 떠가지고 문서가 나오죠. 자, 그걸로 문서 작성하고 수정하죠. 근데 태블릿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한글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글 파일을 딱 누르면요, 볼 수만 있는 한글 뷰어가 떠요. 그럼 JTBC는 한글 문서를 다 봤다고 자기들 인정해서 거기서 최순실이가 무슨 드레스덴 연설문을 뭐 건드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한글 문서를 띄우면 한글 뷰어가 떴는데 어떻게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오보를 내고 뭐 제가 볼 땐 명백한 위증이거든요. 이런 걸 위증을 타니까 이런 게 수십 건이라니까. 이런 게 수십 건이니까 이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본체 태블릿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는 이제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최순실 1심 재판에서 계속 최순실은 태블릿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끝까지 안 보여줬습니다, 검찰이. 그러다가 하도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요구하니까 태블릿을 입수하자마자 검찰이 이 포렌식 분석, 태블릿을 어떤 기계에 딱 연결하면요, 태블릿 사용 내역을 쫙 뽑는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쫙 나옵니다. 그거를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딱 짚은 게 워낙 검찰 이 보고서가 허접하고 허술해서 참 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태블릿 PC의 연락처에 청와대 김모 행정관의 여자 사람 친구 사진과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라는 의미 아시죠? 애인은 아닌 그냥 친한.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박근혜 캠프 사람도 잘 몰라요. 그냥 특정 친구니까. 캠프에 일은 했다는데 거의 한두 명만 알고 있는 그 청와대 행정관 여자 사람 친구 사진과 연락처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린 처음부터 저 태블릿 PC가 청와대 공룡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공룡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거면 이건 제가 시작부터 문제 제기한 거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진이나 뭐 손녀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태블릿 PC에. 왜 없냐 그런 사진들이. 근데 떡하니 그냥 연락처에 그 청와대 행정관 여자 사람 친구가 나왔으니까 서로 모릅니다. 이건 양쪽이 다 인정했어요. 최순실 몰라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게 이 태블릿 PC에. 그거 말고도 이제 국가수에서 이 검찰 포렌식 가지고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해서 1심에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막판에 재분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국가수에다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를 밝히라고 요구를 했죠. 최순실 쪽에서.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애매하게. 근데 일단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많다. 그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제 개인용 기기잖아요. 이게 데스크탑은 공용으로 쓰지만 사실 이제 태블릿은 개인용인데 개인용으로 보기에는 이 태블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 메일을 등록하는데 계정 메일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개인으로 썼다고 볼 수 없고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 원래 추론과 똑같잖아요. 청와대 공룡이다. 그래 놓고서 이제 또 이 안에다가는 뭐 한 명이 썼을 것도 또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안이 일단은 다수의 사용자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최순실이 썼다고는 답변을 못했어요. 국가수가. 답변할 수가 없었죠. 다수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JTBC와 함께 국가수 보고서를 왜곡 조작했죠. 국가수 보고서를 조작해서 국가수가 최순실 거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걸 확 돌려버렸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에 어디 한 줄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순실 2심에서 결국 이 증인으로 그냥 불러서 국가수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바로 물어봤죠. 당신들이 이게 최순실께 과학적으로 맞다고 결론 내렸냐? 없다. 아니요. 단호하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검찰과 JTBC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그때 현장에 한 30명의 기자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까지는 검찰 JTBC 말만 갖다 쓴 기자들이 이 기사를 한 건도 안 썼어요. 한 건도 안 썼어요. 이제 자기들이 지른 걸 한 180도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한 건도 안 썼고 우리만 썼죠. 미디어워치만 국가수 최순실 거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다음날 구속영장 떨어졌어요. 저한테. 다음날. 전 이것 때문에 구속됐다고 봐요. 국가수 가지고 거짓말 하다가 된통 걸리니까 이거 빨리 잡아놔서 묻어버리겠다. 사실은 저희가 기사 쓰고 이제 그냥 집회 들어가고 한판 벌이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 떨어진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제가 판단할 땐요 영장 실질심사가 무조건 공개 재판해야 됩니다. 이 비공개로 하니까 그냥 막 나가요 판사가. 그냥 막 나갑니다. 제가 이거 사법부에다 어떻게 청원을 내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장 실질심사 공개로 하자. 공개였으면 저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잠시 포토라인도 말씀드리면은 포토라인 대해서 뭐 인권 침해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포토라인을 활용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자들이 너무 기사를 안 썼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기자들 한 80명 온단 말이에요. 야 잘됐다. 이때 내가 그냥 다 밝히겠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검찰 직원이. 이상하다. 포토라인은 뭐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면서 나 알 권리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잡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법무부하고 문재인에게 제가 청원 낼 건데 포토라인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기자들하고 질링다 허용해라.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뭐 사진 찍어주는 게 무슨 알 권리 충족입니까?
그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 발언권을 갖고 있었던 게 포토라인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다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비공개 재판에 구속됐기 때문에 발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구속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0분 정도만 보장해 줬어도 과연 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을까? 그때 아마 다 드러났을 텐데. 구속영장에도 그걸로 적어놨습니다. 국가수가 최순실 거로 인정했다. 구속영장 자체에다가 거짓말을 다 갖다 적어놨는데요. 정호성이 최순실이 썼다고 인정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호성 판결문에도 그런 말이 없고 정호성은 일관적으로 나는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줬을 뿐이지 그걸 최순실이 뭘로 받아봤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속영장에는 정호성도 인정해. 다 거짓말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검찰과 이 피의자가 대립관계여도 검찰은 공권력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막 갖다 영장에다 받아놓고 판사는 그냥 거짓말을 읽어버리고 뭐 1심 판사 때는 뭐 더 황당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전 정치적 정략적으로 구속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진행이 되면서 1심이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선고가 나오는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 로데이터 한 4만 페이지를 제가 구속되기 직전에 구해서 분석을 하다가 제가 구속됐으니까 제가 못하고 저는 감옥에 있고 바깥에 있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PC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가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 태블릿 PC가 누구 건지 알아보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식들이 있는데 사진이 제일 쉽고 사진이 없습니다. 거의 볼 수 있는 사진이. 그런데 그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록 있잖아요. 문자나 이런 것들. 그게 한 A4 한 100매 분량이 삭제됐어요. 문자나 카카오톡 주고받은 대화록이. 그 삭제를 했습니다. JTBC 보관 기록 내에서. 하여튼 컴퓨터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삭제됐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누군지 쫙 보면은 최순실 거면 뭐 정유라니 뭐 그 남편 있죠. 현은혜.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사라졌으니까 다 JTBC 보관 기간 중에. 그러니까 누구 건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입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태블릿 PC는 잠금 장치가 돼 있었다. 어떻게 현장에서 JTBC 기자가 잠금 장치를 풀어버렸냐. 그걸 JTBC는 우연히 그냥 하다가 풀었다 그러는데 14만 분의 1이에요. 확률상 14만 분의 1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 판사가 확률만 가지고 의혹 제기한 거는 음해를 하기 위한 거다. 14만 분의 1이 나올 수 있냐고 의혹 제기한 게 음해래요. 음해. 근데 결국 컴퓨터 기록상으로는 비밀 패턴으로 푼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밀 패턴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정 메일로 푸는 게 있어요. 메일 아이디하고 이 비번 쳐서 푸는 게 있는데 메일 아이디하고 비번 쳐서 풀었어요.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청와대 메일 아이디하고 비번을 JTBC 기자 누구한테 받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김모 행정관하고 공모했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JTBC는 이건 뭐 일찌감치 우리가 알았지만은 태블릿 PC를 입수를 해서 개통자를 누군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건지 알려면은. 근데 개통자는 검찰 말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었다 태블릿 PC를 스마트폰이든 이거 누가 돈 주고 개통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JTBC는 알아냈습니다. 누가 개통했는지를.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했다.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예요, 그거를. 김한수한테 본인에게 직접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냈냐. 1년간 답변 안 하고 질질 끌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SKT 대리점 가서 알아냈다 그러는데 SKT 대리점에서 그거 알려주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받습니다. SKT가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정보 알려준 자는 7년 이하 징역인데 미친 사람이 아니고 SKT 대리점 직원이 이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점 어딘지도 밝히지 못하고 우린 당연히 그러면 증인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려줬다는 사람을. 못 밝히고 그냥 버버버버 거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어제도 못 밝히고 있고 우리가 SKT에다가 공문을 보냈죠. 재판부 통해서. 분실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대리점 들고 가면은 확인할 수 있냐? SK 그냥 딱 한 줄로 불가능하다고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틀렸다고 또 이제 유죄 근거로 쓰는데 저건 뭐 상식적으로 개통한 사람한테 듣지 않고는 저건 불가능하다. 이건 예전부터 정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을 어떻게 비번을 알고 접속을 해서 태블릿을 열고 그 이메일 들어가서 이메일을 다 어떻게 확인했냔 말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겠냐는 겁니다. 다 이제 저희가 추론했던 증거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우리 쪽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록상으로 JTBC와 검찰이 최순실 거라고 강하게 주장한 근거 중에 카카오톡 닉네임이 선생님으로 설정돼 있고 정호성 등등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거 딱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JTBC 보관 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JTBC 보관 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섰다가 카카오톡 닉네임에. 그래서 우리는 JTBC가 설정했다. 선생님이라고 쳐넣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컴퓨터 기록에는 건요. 일말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99.9%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조작 기록들을. 근데 뭐 에러가 나고 뭐 자동으로 막 설정되고 이래가지고 뭐 0.1% 1%에 그냥 자동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다. JTBC는 대부분 다 자동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자동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다시 TBC 가져오자. PC를 검찰이든 국가수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빼먹었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개인 정보가 보관되는 유심칩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 요즘에 스마트폰은 카드 많이 쓰죠. 카드 개인 정보, 연락처 정보, 위치 정보들이 다 유심칩에 저장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검찰과 경찰의 포렌식은 유심칩으로 시작합니다. 왜 누구 건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안 했어요 검찰하고 국가수하고 둘 다 그거를. 포렌식은 유심칩으로 시작합니다. 왜 누구 건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안 했어요 검찰하고 국가수하고 둘 다 그거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JTBC 무조건 자동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린 조작이라 그러고 쟤들은 자동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PC를 꺼내서 유심칩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검증하자고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검증하면은 그 얘기만 꺼내는 순간에 PC를 검증하자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검사는 계속 아직도 저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퍼뜨리려고 PC를 꺼내들려고 그런다. 그게 제 5년 구형의 선고 이유입니다. 구형 이유가. PC를 검증하자고 주장한 게 그게 중형의 이유예요. 저는 2심 재판 가서 1심 때는 제가 이 변호사 자체가 이제 좀 잘못 판단한 게 있어서 근데 2심 가서 그랬습니다. 2심 가서 1심 상황 설명하면서 나는 진짜 1심 때는 쿠바나 무슨 평양 가서 재판받는 느낌이었다 이거. 명예훼손 재판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닌데 증거를 채택하자 그러는 게 어떻게 중형의 근거로 되고 그거 가지고 선고를 해야 중형을. 신기록 세웠죠 제가 이관왕. 명예훼손에서 구형 5년 한국 신기록. 선고 2년 한국 신기록. 여당이지만 저 드루킹은 저 업무방해거든요. 업무방해 구형 7년 한국 신기록. 선고 3년 6개월 한국 신기록. 둘이 이관왕이었어요. 구치소에서. 둘 다 사실은 이 경범죄거든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정치를 엮여가지고 엄청난 중형들이 나온 겁니다. 내일이 이제 재판인데 지금 증인하고 뭐 증거하고 우리 와장창 신청을 해놨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이 뭐 JTBC가 오버된 거 말고도 컴퓨터 기록상에 우리 조작 기록들을 계속 보고서 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부터 반론이 없어요. 반론이 아직까지 그냥 대충 자동이라고 대충 우기고 있고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반론이 거의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가 아마 어제 윤석열 이 검찰총장 지명자를 신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 다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증거 사실 조회를 다 기각시켰는데 1심에서 특검이 이 태블릿 PC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수사팀장이었어요. 자, 태블릿 PC가 L자 패턴 설정돼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JTBC는 우리가 보는 컴퓨터 기록상으로는 L자 패턴을 우연히 연 게 아니라 비번치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분석할 때는. 근데 어쨌든 특검은 수사 결과 이렇게 발표했어요. 최순실의 한 6개인가 7개의 스마트폰을 압수를 해서 분석했더니 L자 패턴이다. 그리고 이 태블릿도 L자 패턴이다. 그러니 이 태블릿도 최순실 거다. 이게 윤석열 수사팀장이 발표한 태블릿 최순실 거라는 근거인데, 그러면 최순실이 6개의 스마트폰을 자기들이 분석해서 L자라고 확인했으면 그 기록을 내놔라. 우리가 볼 때는 왜 최순실은 시종일관 자기는 비밀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도 비밀 패턴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최순실은 시종일관 자기는 비밀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도 비밀 패턴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L자 패턴이 아니면 최순실 게 아니라는 유력한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1심에서 필요 없다고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또 넣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이 증인 신청해야겠다. 불러라 윤석열. 특검 때 저거 똑바로 수사 안 한 게 있고 중앙지검장 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까 내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이 최순실이 태블릿을 쓴 것을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까 내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이 최순실이 태블릿을 쓴 것을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어요. 윤석열. 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사실 조회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를 부르던지. 그래서 증인 지금 수가 한 15명은 넘어가 있고 이미 태블릿 PC 검증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국내에 어떤 학회하고 지금 좀 자문을 받고 있고 미국 쪽 이제 포렌식 연구소하고도 지금 좀 취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상황을 봐가지고 모든 이 컴퓨터 분석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밥벌이 문제가 있어요. 밥벌이 문제가. 검찰이 만약에 이걸 조작을 했다. 웬만한 민간 우리 포렌식 연구소가 검찰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미국 쪽하고 할 생각도 있는 거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저는 과연 재판부가 물론 증인 15명이지만 증인 한 명도 없이도 태블릿만 꺼내 오면 되는데 그걸 미국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물론 검찰이 무서워서 똑바로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국가수도 그랬지만 어쨌든 국가수 분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딱 안을 잘 만들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블릿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뭐 100% 다 밝혀진다고 봐요. 누구 건지 JT. 근데 태블릿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뭐 100% 다 밝혀진다고 봐요. 누구 건지 JTBC와 검찰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거는 검찰이 저렇게 그냥 태블릿 꺼내자고만 얘기하면은 그냥 발악을 하는 그 수준으로 볼 때, 그리고 1심 판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태블릿을 증거 채택을 거부한 걸 볼 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꺼내 들어왔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를. 그럼 2심 재판부가 지금 부장판사 3명이 하는 재판부인데 과연 꺼내 올 수 있을까? 보석석방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보석석방. 왜냐하면 검찰하고 JTBC가 우리 쪽의 조작 기록 이 항소 유서를 반박을 못하니까 일단 풀어줬는데 그때까지는 뭐 판사들이 양심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제가 석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검찰이 이제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쟤 풀어주면 조용히 있을 리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검찰이나 이제 해가지고 보석으로 석방되면 다 조용히 있는데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온갖 곳을 지금 다 다니고 있는데 이 시끄럽게 해놨는데 여기서 태블릿 PC를 꺼내서 이제 등장했을 때 그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처음에 이 태블릿 PC를 조사하게 된 동기 자체가 지금 제 구속영장이나 판결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판결문에는 JTBC가 태블릿을 보도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론을 퍼뜨렸다고 막 갖다 적어놨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게 된 동기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회원으로 아는데 김경재 총재, 자유총명 총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총재 특보하고 있었는데 JTBC 보도 이후로 원래 우리 보수 동지들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이 제일 먼저 제기했어요. 다음날 조작서를. 그러니까 이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김경재 총재한테 저거 조작한 거 잡아야 된다 하니까 저한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거 무슨 중앙일보 정도 되는 그룹이 그런 조작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근데 또 한 달쯤 지나니까 계속 이제 이제 일배통서 퍼져나가니까 또 김경재 총재가 불러서 자꾸 조작했다 그러는데 조사해봐라 그래서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저거는 개인 그 기기인데 저걸 조작했다 바로 걸린다. 그러면 김경재 총재가 그러면은 유언비어를 막아야 된다. 조사해서 이건 조작이 안 됐다고 발표하자 우리가. 잘못해서 보수가 저거 잘못 휩쓸려 갔다가 유언비어 집단 몰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늦게 했으니까 제가 첫 제 입장을 발표한 게 12월 7일이에요. 12월 8일 날 탄핵 의견했단 말이에요. 12월 7일 날 제가 어떤 발표했냐면 이건 최순실 거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탄핵 그 의견을 늦춰라. 그건 제가 근거가 있는 게 막 갖다 늦춰라 한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그때 청문회 했었단 말이에요. 청문회. 고영태가 12월 7일 날 나갔어요. 고영태가 나가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됐다 그러고 뭐 고영태가 다 증언했다 그랬는데 고영태가 180도 다른 증언했습니다. 나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쓴 거 본 적도 없고 내 책상에 태블릿 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 표결 못하겠다.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해명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하태경 의원 예를 들면서 이건 최순실 거라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다. 그럼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표결 연기해라. 이걸 제가 처음 한 건데 자, 이 과정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탄핵 막으려고 일부러 지금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표결 연기해라. 이걸 제가 처음 한 건데 자, 이 과정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탄핵 막으려고 일부러 지금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이걸 다 제가 제출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처음부터 탄핵을 막으려고 제가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선고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블릿 조작 적발되면 탄핵이 다 뒤집어지겠구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갖다 쓴 거 아니겠어요? 선고 판결문이나 구속영장에. 그럼 좋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자, 탄핵이 만약에 사기 탄핵이다 이게 막 들끓고 일어나면은 이 태블릿 조작과 사기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이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본인들 표현 그대로 따른다면은 저는 그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문재인이가 이걸 그냥 보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재판을. 태블릿을 꺼내오는 것을 문재인이가 그냥 멍하니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 이거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차기한 변호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박원순 아들 사건 있잖아요. 박원순 아들 사건도 박원순이 아들 데려와서 사진 한번 찍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태블릿 꺼내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보자. 자, 박원순 아들 사건 1심 때 양승호 박사한테 유죄를 때렸지만 판사와 검사 모두 박원순 아들 증인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찍어라 그랬는데 런던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박원순 아들이. 아직까지 융절제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추석이고 설날이고 아직도 안 들어왔. 6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대. 들어오면 그 친구는 법원 와서 찍어야 돼요. 편파 판결이라고 보죠. 그리고 편파 기소라고 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 과정은 검사든 판사든 그런 대로 공정하게 해온 게 대한민국 그래도 법원과 검찰의 하나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편파 판결을 하지만은 아들 와서 찍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안 찍었을 뿐이지 그게.
우리는요 태블릿 PC가 지금 법원에 있어요. 고등법원에. 런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원순 의원은 우리 아들이 무슨 뭔데 지금 2번 3번 찍어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뭐냐? 이건 기계예요, 기계. 3번 4번 5번 검증해도 인격권 침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왜 안 꺼내냐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거의 지금 이제 검찰 법원 다 막판에 몰렸다고 봐요. 이거 안 꺼내드릴 수가 없어요. 논리 다 막혀가지고. 그리고 역시 한 가지는 좋은 게 있다만요. 역시 2심 가니까 판사 3명 있다 보니까 1심 때처럼 막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3심제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같은 사건은 1심 때도 3심 3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단독으로 뺀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단독으로 갑니까? 지금 3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1심 때처럼 그냥 막가파로 지금 못 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거 질질 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PC만 꺼내내면 게임 끝나는 거 같고 설사 자 꺼내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입증될 가능성도 저는 0.001% 있다고 생각합니다. 꺼냈을 때. 그리고 JTBC가 주장한 대로 다 자동이다. 자동으로 갑자기 다 문자 사라졌다. 뭐 사진볼도 사라졌다. 자동으로. 그 가능성도 0.0001%가 있다고 봐요. 이 기계라는 게 그래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면요. 저는 그냥 그래도 무죄예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기할 만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을 때 JTBC가 혐의를 벗는 거고 문재인이가 흔들림을 막는 거고 저는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과학적으로 제기만 하니까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거를. 그 JTBC가 무수하게 보석 석방되기 제가 거의 당일날까지도 검찰은 포기했고 석방되는 거 JTBC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석방시키면 안 된다. 우리 기자들이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에 뭐 신음하고 있고 왜 안 꺼내드냐고 태블릿 PC를 꺼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해소하면 되는데 전 박원순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다르지만은 이 사건이 더 쉽다 그거보다는 저긴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못하겠어요. 여긴 바로 법원 바로 있는데 전 이미 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 나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제가 안 할 텐데 내일 재판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도 준비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2심 법원이 또다시 태블릿 PC 증거 채택을 기각을 하면 난 재판 안 받겠다. 그건 뭐 모든 컴퓨터 전문가 모든 법조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태블릿 PC를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장판사 3명이 증거 채택을 기각한다는 것은 저거는 문재인의 지령이라고 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지령받는 판사들한테 재판 안 받겠다. 안 나간다 난 재판에. 그러면 저는 보석 조건상 도주가 되니까 좀 구속이 되는 겁니다. 구속하라 그러면. 네. 어차피 이거는 진실을 결판내야 될 문제지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뭐 형량을 낮추고 무죄 받고 의미가 없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압력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판사 3명한테. 자기들 표현대로 태블릿 PC로 탄핵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문재인이부터 결사적으로 막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판사들이 이 태블릿 PC를 꺼내 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들 표현대로 태블릿 PC로 탄핵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문재인이부터 결사적으로 막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판사들이 이 태블릿 PC를 꺼내 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배수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하려면 난 재판 안 받고 감옥 들어가겠다. 지금 저는 여권까지 뺏겼어요. 난 명예훼손으로 여권제를 발급 안 해주고 지금 출국금지 다 시켰는데 제가 석방되는 데 있어서 미국 보수 지식인 20명의 탄원서가 뭐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들의 특검법 발의 12명의 특검 발의하고 지금 고준창 변호사 등등 미국 지식인 20명이 이제 탄원서 넣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일본 쪽에서 그 미국의 그 보수주의 정치행동 그 행사는 일본에서 합니다. 도쿄에서. 제가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되는데 저는 여권 바로 뺏겼습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으로 왜 출국을 금지시킵니까? 그 제 구속 사유와
징역 사유에 도주 우려는 없어요. 원래 구속의 그 가장 핵심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잖아요. 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저는 희한하게 위해 가능성으로 구속됐어요. 위해 가능성으로. 명예훼손 사건이 왜 구속을 안 당하냐면요.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한 사람 치고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법대로 해보자 그러고 나오라 그러지. 그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 안 시키는 거고 이미 공표된 글 가지고 따지니까 증거인멸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17,000명 중에서 3명 구속됐는데 그 구속당한 사람들이 어떤 걸로 구속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주석궁에서 그루스섹스했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 구속됐거든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됐는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위해 가능성으로 제가 구속이 된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일본을 가든 내가 워싱턴을 가든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여권을 안 내주냐. 우리가 이제 좀 겁주려고 막 갖다 썼죠. 미국 지식인, 일본 지식인 지금 다 만나고 있다 해가지고 다 거기서 다 우리가 컴퓨터 연구하더라고 다 상의하겠다. 바로 여권 뺏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좀 뭐 하면서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싸움부터 해야 돼요. 여권 찾는 싸움부터 해야 되는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조항 하나 발견했는데 출국 금지 사유 중에서요. 법무부 장관이 10가지를 정하는데 외교 안보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인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가 가능한데 누구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까? 국가안보와 외교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 출국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누구부터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외교 안보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인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가 가능한데 누구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까? 국가안보와 외교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 출국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누구부터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왜 나를 출국? 저는 도쿄의 정치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이 같은 놈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발제하러 나가는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고 나갔다고 하면은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지금 이제 일본 쪽 초청장만 들어오면은 일단 법원에 소송을 들어가고 청와대 청원 낼 겁니다. 나 일본에 보내줘라. 일본에 가서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발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문재인이 끌어내릴 테니까 미국도 와요. 미국 지식인들도. 미국, 일본 너희들 가스아테프트 미략 같은 거 할 생각도 많아. 트럼프 아베 미략. 우리가 알아서 끌어내린다 문재인. 문재인 핑계대고 자꾸 그 둘이 압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외교 안보 국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보내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하고 2차 청원은 문재인이 출국 금지시키라고 내가 청원하려고 해요. 가장 뭐 100% 해당사예요 저건. 그래서 이 재판은 저는 단순히 무슨 손석희 무슨 검찰의 누구 재판부 누구가 아니라 핵심은 이 재판의 핵심은 저 문재인 김정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방위 정치 투쟁을 한 거고 이런 정도 싸움하려면요 감옥 다시 들어갈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하려면. 그래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나 어차피 1년 살다 보니까 뭐 별로 힘들지도 않던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입장 얘기하면서 이제 저 광화문에 애국당 텐트가 이제 박원순이가 다 치워버렸잖아요. 근데 어제 밤새 또 다쳤더라고. 한 10대 개 쳤나 본데. 거긴 뭐 전 애국당은 뭐 제 동지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요 한여름을 저 텐트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어제 그분들 만났어요. 그 당원들 만나서 감옥이 더 편하다 저기 텐트에서 한여름 동지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요 한여름을 저 텐트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어제 그분들 만났어요. 그 당원들 만나서 감옥이 더 편하다 저기 텐트에서 한여름에 다 텐트에서 먹고 자고 몇 번 해봤는데 감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풍기 있고 밥 새끼 다 주고 그러지. 나 거기서 뛰는 거야 차라리 감옥 가겠다. 그래서 내일 재판 상황 따라가지고 저는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어차피 PC 검증 안 할 바에 나 빨리 감옥 보내라. 거기서 끝장내겠다. 그런 각오를 지금 갖고 있고 뭐 이건 제가 그렇게 인생을 걸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간단한 문제를
제가 모든 인생 걸고 싸우게끔 만들어 낸 거고, 그리고 그 제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96매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거에 기고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별로 힘 안 들어요. 예. 오히려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가서 잘 못한 게 있는데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60여 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 겁먹고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들 야 문재인이 들어올 때 이제 방 다 준비해라. 뭐 문재인이 뭐 윤석열이 다 그러고 있지.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 칼럼 마무리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이 한번 서울구치소 가봐라. 네가 잡아놓은 사람들 겁먹은 사람 한 명이나 있는지. 오히려 이제부터 문재인 밑에서 부역한 놈들 끌려갈까봐 벌벌벌 떠는 사태가 벌어질 건데. 월간조선 칼럼 마무리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이 한번 서울구치소 가봐라. 네가 잡아놓은 사람들 겁먹은 사람 한 명이나 있는지. 오히려 이제부터 문재인 밑에서 부역한 놈들 끌려갈까봐 벌벌벌 떠는 사태가 벌어질 건데. 그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 상대할 때 단순히 JTBC와 저의 언론사 간의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은이라는 그런 불법 권력과의 싸움이니까, JTBC와 저의 언론사 간의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은이라는 그런 불법 권력과의 싸움이니까 그냥 저도 할 말 다 하고 잡아냈으면 잡아내라, 이런 자세를 갖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구속됐을 때 뭐 너무 염려들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니까. 일단 발전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